이 조각에는 원래 제목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조각가가 붙인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조각이 다 완성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 조각 아래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조각이 서 있는 곳은 이탈리아 피렌체 한가운데 지붕만 얹힌 회랑입니다. 유리막도 밧줄도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손을 뻗으면 닿는 자리에 4m짜리 대리석이 400년째 서 있습니다. 이름은 사비니 여인의 납치. 로마 남자들이 이웃 부족의 여자들을 빼앗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깎은 조각가는 사비니도 로마도 애초에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플랑드르에서 건너온 조각가 잠볼로냐가 만들었고 1582년 8월부터 이 자리 로지아 데이 란치에 서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없던 조각에 어떻게 이야기가 도착했는지 그 400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각부터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얽혀있죠. 위로 들어올려진 여자, 그 여자를 안아든 남자, 그리고 맨 아래 웅크린 노인. 몸이 셋인데 이 조각은 대리석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 붙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돌 하나를 통째로 깎아 들어가서 세 사람을 꺼낸 겁니다. 이때 피렌체로 옮겨진 대리석 중에 가장 큰 덩어리였다고 전해집니다. 한 덩어리로 깎는다는 건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팔 하나를 잘못 쳐내면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조건에서 세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비틀리는 장면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대리석을 치지 않았습니다. 실물 크기로 한번 만들어보고 시작했어요. 석고로요. 4m짜리 세 사람을 통째로 빚어놓고 어디가 걸리고 어디가 무너지는지를 미리 확인한 겁니다. 그 석고 원형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 아니에요. 진짜 조각은 광장에 서 있고 그 연습본은 미술관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조각에는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정면이 없어요. 보통 조각에는 앞이 있고 뒤가 있죠. 정면에서 봐야 제대로 보이고 뒤로 돌아가면 등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쪽에서 봐도 뒤가 아니에요. 몸들이 아래에서 위로 나선을 그리며 꼬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다른 얼굴이 나타나고 다른 팔이 보이고 다른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은 서서 보는 게 아니라 돌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이 조각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그건 여러 얼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직접 가서 한 바퀴를 돌아야 그제야 전부가 보이는 조각입니다. 잠볼로냐가 하려던 건 이거였습니다. 돌 하나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실제로 그는 자기 작품이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한 미술사가는 이 조각을 두고 내용이 아니라 형태의 실험이었다고 정리했어요. 무엇을 새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새겼느냐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조각을 앞에 두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 것인가? 피렌체를 다스리던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가 이 조각을 광장에 세우기로 합니다. 도시의 한가운데 시청사 바로 옆이에요. 그 광장에는 이미 다비드가 서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깎은 그 다비드요. 피렌체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며 보는 자리에 그 옆에 세울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목이 없는 조각을 그런 자리에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빈첸초 보르기니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이걸 사비니 여인의 납치라고 부르자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조각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한 이름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름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테니 받침대에 청동부조를 하나 덧대답니다. 로마 남자들이 사비니 여자들을 데려가는 그 장면을 새긴 부조였습니다. 그 부조에는 조각에 없는 것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뒤엉키고 말이 달리고 건물이 배경으로 깔려요. 위의 조각은 세 사람뿐인데 받침대는 사건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설명서를 나중에 끼워 넣은 겁니다. 조각만 봐서는 무슨 장면인지 알 수 없으니 발밑에 답을 적어 붙여둔 거예요. 원래는 설명할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부조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각 아래를 내려다보면 나중에 붙인 그 쇳덩어리가 400년째 붙어 있어요. 이야기가 나중에 도착했다는 걸 이 조각은 자기 발밑에 달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대체 어떤 이야기였길래 굳이 이 조각에 붙였을까요? 로마가 막 세워졌을 때입니다.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은 로물루스, 로마라는 이름이 그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전해지는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도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규모였고 무엇보다 여자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세대 만에 사라질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물루스는 이웃 부족들에게 혼인을 청합니다. 전부 거절당해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딸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였죠. 거절당한 로물루스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성대한 축제를 열고 이웃 부족들을 초대했어요. 그 중에 사비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구경을 왔습니다. 말이 좋아 축제였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언제 신호를 줄지까지 정해둔 상태였어요. 축제가 한창일 때 그 신호가 떨어집니다. 로마 남자들이 일제히 사비니의 젊은 여자들을 붙잡아 갔어요. 가족들은 빈손으로 쫓겨납니다.
화가들이 수백 년 동안 그린 게 이 장면입니다. 푸생도 루벤스도 다 코르토나도 이 순간을 그렸어요. 잔치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뒤집히는 그 찰나요. 결혼 예물을 담는 괴짜게까지 이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신부가 시집갈 때 짐을 넣어가는 가구에 여자들이 끌려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몇 해가 지났습니다. 사비니 남자들이 무장을 하고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딸을 되찾으러 온 겁니다. 두 편이 마주 섰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여자들이 걸어 들어갑니다. 몇 해 사이에 그들에게는 아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한쪽 진영에는 아버지와 오빠가 있고 반대쪽 진영에는 남편과 자기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누가 이기든 자기 사람이 죽는 싸움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안고 양쪽 군대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비켜서기를 거부했어요. 칼이 내려갑니다. 로마 역사가 리비우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양쪽 모두가 그 용기와 그 말에 움직였고 무장한 남자들 사이에 아이를 안고 선 여자들의 모습 앞에서 멈춰 섰다고요. 두 진영은 협상에 들어갔고 결국 하나로 합칩니다. 로물루스와 사비니의 왕이 함께 다스리고 두 부족이 한 도시의 사람이 되기로 해요. 전쟁을 멈춘 건 장군이 아니라 끌려왔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가장 크게 그린 사람이 프랑스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1799년에 완성해 지금은 파리 루브르에 걸려 있는데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커다란 그림이에요. 그림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양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습니다. 창끝과 창끝 사이입니다. 그 옆 방패에는 로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뒤쪽으로는 창날이 빽빽하게 솟아 있어요. 그 사이에 여자 한 사람이 맨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밑을 보시면 아기들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 자리에 섰는지를 그림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보여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머리에 담고 다시 피렌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잠볼로냐의 조각에는 이 뒷이야기가 없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장면도 아이를 아는 여자도 없어요. 애초에 이 이야기를 새긴 게 아니니까요. 그가 깎은 건 서로를 붙잡고 비틀린 세 개의 몸 그것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앞에 서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붙잡힌 여자를 보고 짓눌린 노인을 보고 그 뒤에 이어질 일들까지 떠올렸어요. 400년 동안 매일같이요. 저 밑에 깔린 노인이 누구인지도 사람마다 다르게 말합니다. 여자의 아버지라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조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보는 사람이 각자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조각이 서 있는 로지아 데이 란치는 미술관이 아닙니다. 기둥과 지붕만 있는 열린 회랑이에요. 문도 없고 표도 없고 닫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은 400년 동안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읽혀왔습니다. 그 회랑에는 지난번에 다뤘던 폴릭세나의 납치도 나란히 서 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채로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도 똑같이 자기 이야기를 읽고 지나갑니다. 잠볼로냐는 형태를 남겼고 이야기는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제목을 제안한 사람이 있었고 부조를 덧댄 손이 있었고 그 앞을 지나가며 자기 나름대로 읽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광장에서 보고 있는 건 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4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돌 위에 얹어놓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서 읽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엔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각가가 담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건 오해일까요? 아니면 그 조각이 400년을 살아남은 이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